제 친구들한테 이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런 삶을 저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더 막 북한 체제가 미워지고 막 그러기도 하지만 잘 이겨내서 꼭 좋은 날 오기를 기다려주는 마음에 조금 더 용기를 내고 조금 더 이약하게 버텨주면 너무 고맙겠다. 그 말이 당부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탈북민의 한국 정착 리얼 성공 스토리 거기 어때 18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MC 이혜승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탈북민들이 남한에 잘 정착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도 귀한 분 자리하셨습니다. 이만갑에서 많은 분들이 이분을 보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엽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인데요. 정윤아 씨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스럽고 러블리한 이 모습으로 저희 곁에 찾아와 주셨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저를 아마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윤아 TV로 또 유튜브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통일 강사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정윤아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향이 어디신지 궁금한데요. 고향이 자강도 전천이라는 전천이라고 하면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원래 자강도라는 그런 그 이름은 없었어요. 네. 해방 직후에 이북 5도로 봤을 때는 평안도입니다. 거기가. 네. 평안 북도 자리에 자강도라는 곳이 이제 생소하게 자리 잡다 보니까 그 평안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천자가 들어가 있는 고장들 지명들을 공통적으로 보면 산악이 좀 험하고 또 강들이 많고 그래서 뗏목들도 많이 내려가는 것도 많이 봤었고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뗏목 크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보고 또 수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 이런 것들도 많고 자강도 하면 일단 좀 천의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아버님께서 특수부대 군관 장교라고 제가 네네. 매스컴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같이 탈북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아빠는 저 잡으려고 중국에 넘으셨다가 네. 오시게 된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그 한국 드라마로 인해서 그 사상의 전향이 왔어요. 진짜 친한 그런 딱 친구가 저한테 이제 한국 드라마를 소개를 시켜줌으로써 그거를 보다가 정말 21년 동안 세뇌됐던 게 3개월 만에 다 빠져버렸어요. 남조선이라는 세상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것을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탈북을 했는데 이제 대학교에서 얘가 3일 동안 안 나타나니까 이제 보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빠는 모르셨거든요. 제가 탈북을 했는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알고 계셨다가 보이부 감옥에 들어가서 좀 치조를 좀 받으셨어요. 저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와서 빨리 얘를 들어가서 잡아서 나오면 모든 것은 이제 아빠가 다 뭐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넘었는데 저는 벌써 넘자마자 바로 그때는 제가 태국에 가 있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이제 큰일 났구나. 그러고 있는 찰나에 공안에 잡히는 사고가 발생이 된 거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아빠가 잡혀 나가시면 정말 그거는 시범격에 걸려서 총살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제는 한국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판단 하에 오신 거죠. 사실 저는 삼국으로 돌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국정원에 오니까 벌써 아빠가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네. 또 한국에 오셨는데 정착 과정은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이제 어려웠던 건 아무래도 말투예요. 네. 그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건 그 트럭이 이렇게 돌면서 사과 팔고 뭐 이렇게 과일 파는데 저는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려가서 그냥 아저씨 사과 한 봉지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평양에서 왔더래요. 이렇게 받아치는 거예요. 그분이. 그 말에 너무 깜짝 놀라서 사과고 뭐이고 다 집어 던지고 집으로 막 주랭랑을 쳐서 막
뛰어왔던 그 기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입 여는 게 무섭고 뭔가 말하는 게 무섭고 그게 제일 아마 정착 초기에는 그게 제일 어려웠지 않나. 근데 어떻게 또 극복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 출연하기 전까지는 저 나름대로 한국 표준어를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TV에 나가니까 PD님이 억지로 이렇게 힘들게 막 신경 써서 한국말 할 필요는 없다. 자연스럽게 고향 말씨 나오면 그대로 얘기하는 게 좋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선 그냥 막 또 고향 사람들하고 딱 붙으니까 바로 그냥 또 자기 말 나오거든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집에는 엄마 아빠가 계시고 그러니까 엄마는 아직도 완전히 그 오리지널이란 말이에요. 평안도 말씨 그대로.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갑자기 미용실에서는 뭐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한다고 쳐도 집에 가면 뭐 엄마가 완, 뭐 고생했구나, 다리가 본,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또 익숙해지니까 단번에 그냥 또 고향 사람 만나면 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영락 없는 자강도 사람이구나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만갑이 좀 사실 그럴 땐 고마웠어요. 저의 정체성을 이렇게 늘 숨기는 데만 좀 힘들었는데 더 이상 거짓말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에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유튜브뿐 아니라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저도 얼마 전에 봤었거든요. 정유나 TV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컨텐츠로 방송을 하시는 거 봤는데 또 어떤 계기로 그런 일들을 시작하셨는지요? 우리나라 분들의 그 편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하면 상상 속의 북한이기 때문에 밸런스가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서 제일 밸런스가 깨져 있냐면 문화적인 거에서 많이 깨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북한도 김치 먹어요? 뭐 북한도 한복 입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좀 이렇게 마음이 아려요. 아, 이 어린 친구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솜처럼 갇혀 살다 보니까 뭐 수학여행도 경주로만 가고 뭐 수학여행도 필요로 하면 금강산도 묘양산도 이렇게 가야 될 텐데 그러면 문화적인 이 갭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튜브겠다. 그래서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실 줄을 몰랐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잘했다. 아무래도 욕도 먹고 뭐 하지만 그것도 또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좀 많은 책임감 뭐 이런 것도 사명감 이런 거를 가지고 접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잘 하고 계신데요. 네.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저는 제 정착 과정이 영어를 배우는 거랑 비슷했어요. 제가 듣는 거는 되고 쓰는 건 되거든요. 그런데 스피킹이 좀 안 돼요. 이러신 분들이 제일 많은데 그 스피킹이 안 되는 이유는 일단은 좀 두려움 그리고 실수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안 해요. 아, 내가 실수할 바에는 안 뱉고 말지. 노하우는 없어요. 그냥 부딪히고 깨지고 사기도 당해보고 막 다 해야 그게 정작 내 것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형사님이 사기당하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는데 저 펜팔 사기 당했어요. 하지 마라 그랬는데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안 당해요. 그래서 아무리 누가 조언을 해줘도 그걸 뼈에 묻지 않는 이상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는 이상 내 것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실수도 하세요. 무서워하지 말고. 넘어지기도 하고 피도 흘리고 까지고 욕도 먹고 칭찬도 받고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한 과정이니까 너무 한꺼번에 나 저런 사람 돼야지 이러는 건 조금 체하잖아요. 용기 있게 현실에 맞서서 네. 대응하라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이번에는 프리 PR 시간인데요. 윤아 씨가 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네네. 그 유튜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다른 채널에 출연하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열심히 외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그 성향에 따라서 구독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듣고 싶은 방송이 있어요. 저부터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구독과 좋아요를 잘 안 하게 됐어요. 이거는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하고 아 유익하구나 그러면 가는 거, 또 재미있구나 그러면 가는 거, 아 감동 쪽이구나 그러면 오는 거. 한번 그냥 놀러와 주세요라는 얘기를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윤아 TV라는 채널이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놀러 오십시오. 예, 놀러 오셨다가 좋으시면 도장도 찍어주시고 가시면 좋고, 예,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부탁드리고 싶다면 조금 더 북한 그 출신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곱게 보시는 분들
분들도 있지만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있더라고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여행의 자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이 언어의 자유, 뭐 소통의 자유 이런 것들을 다 억압했기 때문에 탈북민 출신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유니크한 스토리들이에요. 저도 사실 자강도에서만 살았지 우물 안에 개구리다 보니까 평양의 실정은 또 모르고 또 함경도의 실정을 모르고 이런 곳들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그런 실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탈북민 유튜버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북한의 저녁에 우리가 몰랐던 북한 사람이지만 보고 배운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한국 사회에 정말 이것이 리얼 북한이다라는 걸 막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안 좋게 보시는 시선보다는 조금 응원해 주시고 그 용기에 좀 박수를 보내주시는 그런 조금 성숙한 자세를 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탈북민 정윤아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정윤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때요? 이제 다 지나고 났으니까 그렇지만 아직도 얘기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가족들 이렇게 데려오고 같이 이렇게 있는 고생 많으셨죠? 그러니까 제가 삼국을 돌면서 메컨강이며 뭐 그 막 가는 과정이 너무 험난하고 너무 힘들어서 아무리 자유를 찾아가도 이런 길로 엄마 아버지하고 가족을 데리고 올 순 없겠다. 제가 대출을 받아볼까도 했는데 신용이 안 돼서 또 대출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마음고생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데려오니까 그때 또 그건 다 잊어버리고 또 이제 막 엄마하고 이렇게 소소하게 엄마 물건 같은 거 버려서 이제 또 싸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